200페이지요. 문제집 200페이지. 봤어요? 채권법이요. 85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지만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없다. 그러면 위약금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2번은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무슨 계약이다? 정된이다. 매매계약을 뭐라고 한다? 매매계약 줄고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정된 계약이다. 그 다음에 3번. 을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중도금 지급 후 줄고 중도금 지급 후 그건 뭐 어느 단계죠? 이행 단계죠. 이행 단계. 이제는 더 이상 계약금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계약금은 언제까지를 계약금이라고 한다?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를 계약금. 중도금 지급 이후부터는 이행 단계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은 나올 수 있어도, 그러면 계약금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금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뭐로 해야 돼?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특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은요. 을의 해약금. 여러분 해약금이 뭐죠? 계약금이죠.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약금, 이런 봐봐요. 해약금.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이죠.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채무 불이행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상회복이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 것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제라든가 원상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손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줄고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 해약금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면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정답 몇 번이죠? 85번의 정답은 4번이죠. 자, 86번은요. 틀린 것은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 중요하죠. 언제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줄고, 그래서 언제나 X, 언제나 해약금으로 추정, 그러면 안 돼. 아무 말이 없으면 이런 말이죠.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뭐가 된다? 적용된다. 봐봐. 매매 해약금이죠. 봐. 우리가 매매하고 교환하고 그 다음에 환매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하고 우리 시험법이잖아요. 여기까지가요. 이것은 다 뭐냐면 그래서 유상계약이고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고 그 다음에 유상 쌍무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고 그 다음에 뭐다? 불요식 계약이잖아요. 알겠죠? 불요식 원칙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매매에서 뭐가 있냐? 매매에서 계약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매매가 유상계약이거든요. 이 유상계약에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 계약금에 관한 규정은 다른 규정이 다른 것에도 준용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이런 뭐라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일단 월세로서 일단 걸 때 얼마나 건 경우 있죠? 10만 원 건 경우 있죠? 아, 이거 내가 반드시 들어올게요. 이거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럼 그건 그럼 그쪽 가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임대차 같은 경우도 계약금 제도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임대차 같은 경우는 보증금 있죠? 보증금 일단 50%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50만 걸면 다른 사람이 이따 계약으로 온다고 했는데 당신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아, 그럼 50만 원 그럼 가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에도 마찬가지로 매매에서와 같은 계약금 제도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해약금에 기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러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가 뭐죠? 계약금이죠. 채무불이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이라든가
원상회복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4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OX, X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가 중요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허가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허가 처분이 있고, 세 번째는요, 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허가가 있기 전이죠. 그럼 허가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이것을 유동적 무효란 말이죠.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약금의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허가가 나오면 이것은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무효. 그래서 이때는 계약금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해약금으로 뭘 한다? 추정하죠. 추정.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그럼요, 해약금으로 여기서 추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 없든,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있든지 없든지 언제까지요? 중도금 전까지는 계약금을 뭐라고? 포기하고 또는 몇 배를 주고? 배액을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 것이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알겠죠?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 배액을 주고 계약을 여전히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4번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이렇게 됐죠?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거래 허가가 나왔죠? 그렇든지 말든지 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중도금이 중요하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뭐라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틀렸죠. 자, 5번은요.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체구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봐봐. 우리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지금 이행 단계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행 단계죠. 이행 단계 전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이행 단계 후는 계약금이란 말이 더 이상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그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이행 단계가 아니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행 단계는 어디다? 중도금이죠. 중도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은 이행 단계. 만약에 중도금이 없다? 그러면 언제가 이행 단계다? 잔금 날짜가 이행 단계죠. 매수인은. 문제는 매도인이죠. 만약에 매도인이 이행 단계에 접어들고 싶어. 매도인. 그럼 매도인이 이행 단계에 접어들려면 언제부터 해야 된다? 언제다? 계약할 때다? 중도금이다? 잔금이다? 언제다? 매도인은 중도금 잔금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건 매수인한테 있죠? 매도인은 언제냐? 등기 서류를 제공할 때예요. 등기 서류를 제공할 때가 이행 단계죠. 그런데 등기 서류는 언제 제공한다? 뭐를 받을 때? 잔금을 받을 때 주는 게 이행 단계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중도금 날짜가 이행 단계예요. 중도금이 없이 그냥 계약금 주고 잔금 바로 주기로 하죠. 그럼 잔금 날짜가 이행 단계예요. 보통은 중도금 잔금이니까 중도금 날짜가 이행 단계잖아요. 그런데 매도인은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이행 단계는 언제다? 잔금 날짜, 잔금. 매수인의 잔금 날짜. 등기 서류를 뭘 할 때? 제공할 때. 등기 서류를 제공할 때.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매도인이에요. 이 친구가 매수인이에요. 내가 매매대금을 달라고 하니까 잔금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이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 2월 1일. 오늘 소송을 제기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가지고 저쪽에서 나한테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나도 등기 서류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판결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송을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행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줄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줄고 그래서 이행 단계 X 아직 이행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말할 수 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80번의 정답은 4번이죠. 자, 86번의 정답이요. 87번.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을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5월 1일 계약하고 5월 10일 날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2개월 후니까 7월 10일 날 중도금 잔금을 받기로 했죠. 1번. 갑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낙성이다. 요물이다. 요물이다. 요물. 물고 요물. 현대계복. 알죠? 1번 틀렸다. 2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꼭 이 말 나오죠? 아무 말이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3번. 을의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왜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요물계약인데 계약금이 없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계약금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4번요. 을이 2014년 6월 10일 봐봐. 원래는 여러분 언제 중도금을 주기로 했죠? 7월 10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근데 이 사람이 6월 10날 중도금을 지급했다. 미리 지급했다. 미리. 중도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왜? 6월 10날 지급한 것은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 이렇게. 5번. 을이 2014년 7월 10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으나 갑이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줄고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88. 갑은 그의 X가옥을 을에게 10만 원에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억 원을 받았고 잔금 9억 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다. 그리고 갑의 기책 사유로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이제 이 말을 지금 쭉 읽어보면 뭐가 되냐? 10억 원이죠. 계약금 얼마죠? 줄과 계약금 1억. 잔금 9억이죠. 중도금이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갑의 잘못으로 갑의 기책사유 줄과 을의 기책사유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갑의 잘못으로 저 바로 옆에 해제되면 1억 원의 위약금. 그런데 그럼 봐봐. 갑이 잘못할 때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그래서 을의 귀책사유 시 위약금 지급 약정이 없어도 위약금 지급 약정이 없어도 유효. 이렇게 위약금 지급 약정이 없어도 유효. 이렇게. 알겠죠?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어도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됐죠? 여러분 왜 그래요? 봐봐요. 봐봐. 갑이 잘못하면 얼마나 주기로 했죠? 1억. 을이 잘못하면 돈 준다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을의 잘못으로 만약에 계약이 깨지죠? 그러면 갑은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가를 증명해서 청구하면 돼요. 위약금 약정. 갑에게는 위약금 약정이 있죠. 갑이 잘못하면 1억을 받기로 했죠. 그런데 을이 잘못하면 돈을 받는 약정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갑이 입은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읽어볼까요?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갑과 을 사이 약정은 종된 계약이고, 종된 동그라미 요물 계약이고, 종된 동그라미 요물. 아까 우리 매매 계약을 주된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을 종된 계약이죠? 2번. 갑과 을이 이행행위에 착수하기 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행행위 착수하기 전 줄고 착수하기 전 중도금 지급 전 이 말이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3번. 을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했죠.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 줄고요.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맨 끝에 이행의 착수죠. 이행의 착수.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행 착수가 아니다 그렇게 돼 있죠. 이행의 착수다. 왜요? 이런 봐봐. 우리가 돈을 준다는 건 뭐예요? 돈을 준다. 우리 뭐냐면 내가 지금 중도금 주려고 대출 받아놨으니까 너 그렇게 알아? 이렇게 전화를 했어. 중도금 주기 위해서 대출 받아놨다? 그게 이행 단계가 아니라고. 단순히 준비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임벌할 수 있어 이행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죠. 당신 오늘 내가 중도금 지급하고자 하는데 계좌번호 지금 주세요. 내가 지금 은행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행 단계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요? 이 사람이 아주 의심병이 많은 사람이죠. 지금 어떻게 얘기했죠? 이 사람이요 지금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지금 잔금 가지고 등기소로 간다 이 말이죠. 너도 등기소로 가지고 등기소로 와라 이 말이죠. 그럼 거기서 내가 잔금을 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너한테 잔금 줬는데 너 등기서류 가지고 도망가면 큰일이니까 뭐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잔금 3억 원을 가지고 지금 등기소로 가고 있다. 너도 그러면 등기소를 가지고 등기소에 와서 같이 만나서 맞바꾸자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을 무슨 단계라고 한다? 이행 단계다. 자, 5번은요. 의뢰 귀책 사유로 인해서 매매 계약이 뭐가 된다? 해제. 의뢰 잘못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죠. 의뢰 잘못. 의뢰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의뢰 귀책 사유 줄 것이고 맨 앞에 의뢰 귀책 사유 맨 앞에 5번의 맨 앞에 의뢰 귀책 사유로 되어 있죠? 줄 긋어요. 그 밑에 가서 갑은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 갑은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80번은 88번. 뭐라고? 3번 잘못 껐어. 3번이 답이라고요. 안 했어 아직? 내가 지금 체크를 3번으로 체크한다는 거예요. 4번에 체크해놓고 그러니까. 이행의 4번 보세요. 이행행위 착수 전에 을이 해금 해제를 했죠? 이행행위 착수 전 그러면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했다 이 말이죠? 을은 해제했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551조가 준용되지 않죠? 여기 봐봐. 이것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봐봐. 여기 지금 보면 계약금에 여기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죠? 그러면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했던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없다. 자, 그 다음에 89번 한번 보셔요.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러면 그렇지 않죠. 이런 봐봐요.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이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하고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기로 해가지고 계약금을 이렇게 계약금 계약했는데 이 갑이나 또는 을이 일방이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잘못이 있으면 그러면 채무 불행이 될 수 있겠죠. 채무 불행 상태가 되면은 채무 불행은 법정 해제권이잖아요. 법정 해제 사유가 만약에 발생하면은 아무리 계약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법정 해제 사유가 나오면 법정 해제 사유에 의해서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약정 해제권을 했다. 약정 해제권을 했는데 나중에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해.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계약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채무 불행을 인한 계약의 해제를 막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둘이 이렇게 계약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갑의 집에요. 갑의 집에 만약에 저당권이 만약에 있다 해봐. 이 저당권을 반드시 제거하기로 했단 말이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거하기로 하고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또 특이하게 했다고 해봐. 그런데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도금 지급 날짜가 되기 전까지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하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파산 직전이란 말이죠. 그럼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채무 불행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채무 불행에 의해서 계약을 말 수도 있다,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해제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이번은요.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줄고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이퀄 이행 단계이죠.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행 단계죠.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3번은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했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봐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 여기까지를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몇 번째 나오고 있죠. 5번은요, 매도인이 4번 안 했어요? 계약금의 사자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 우린 지금 무슨 법을 배우고 있다? 채권법.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틀렸죠? 자, 그럼 5번은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채구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대금 지급을 구하는 매도인이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걸 또 한 번 나왔죠? 매도인이 잔금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 이퀄 이행 단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매도인은 언제가 이행 단계다? 등기 서류 제공이 이행 단계다.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잔금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가지고 매수인이 잔금을 주면 그때 등기 서류를 줄 거 아니에요. 아직은 잔금을 줬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아직 소송만 제기했죠. 그러면 이행 단계다, 이행 단계가 아니다? 이행 단계가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2번 나왔죠. 자, 90번 보세요. 옳은 것은 1번.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금은 소급적으로 무효 줄고 소급적으로 무효. 그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맞는데 무슨 말이 안 된다? 원상회복이란 말이 안 돼. 원상회복은 언제 나온다? 원상회복은 이행기 후에 나와. 이행기 후. 그런데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언제 하는 것이다? 이행기가 되기 전. 이행기가 되기 전 계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제하죠. 그런데 원상회복 봐봐. 여기 여러분, 원상회복이라는 말은 언제 나와요? 중도금 지급 이후 이행 단계에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원상회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는 이행 단계가 아니다. 원상회복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런 말이죠. 2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또 나오죠. 합의로 말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합의. 3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기타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무슨 계약이다? 종된 플러스 무슨 계약? 요물. 종된 계약이면서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다. 4번, 계약금 포기에 한 계약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이란 말은 언제 나와? 줄거. 채무 불이행 언제? 이행 단계 이후. 채무 불이행은 이행 단계 이후.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앞에 4번에 계약금 포기 줄거 봐. 계약금 포기는 언제요? 이행 단계 전. 이행 단계가 있기 전. 그러니까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5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이행해 제공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3번 이렇게. 그 다음에 91번 틀린 것은요, 1번, 계약금은 언제나 줄고 언제나 증약금. 2번 맞아. 다른 말로 뭐냐? 증약금이라서 증거금. 다 봐봐. 증약금, 증거금 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냐? 불요식 계약이 원칙이므로, 불요식 계약이 원칙이므로, 불요식 계약이 원칙. 자, 왜 그러죠? 봐. 우리나라는요, 매매 계약할 때 반드시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매매 계약할 때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목소리 낮춰. 목소리.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야 돼. 알겠죠? 안 써도 된다.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료식이라니까. 이런 봐봐. 껌 사고, 편의점 가서 껌 사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물 먹고,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차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시장 가서 콩나물 사고, 다 매매 계약이잖아요. 계약서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계약서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부동산 거래소는 계약서 쓰냐? 일단 첫 번째요. 옛날에는 사실 그게 없었는데 요즘은 뭐죠? 실거래가 신고해서 검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제도가 이제 바뀌어서 하도 탈세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계약했는데 서로 헛소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워낙 큰 거잖아요, 우리 부동산은요. 그러니까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떤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의미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지, 실제로 계약서가 없어도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보면 부동산 매매가 많아요. 그렇지 않는 매매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99.9%가 부동산 거래는 아니잖아요. 부동산 거래는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거의 없어.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거래했다. 그 사람은 순실보다 더 부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수도 없는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뭐다? 불요식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줬다는 말의 뜻이 뭐지? 계약금을 줬다?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아니, 왜 계약금을 받았어, 그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증거금, 증약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2번, 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이러면요, 우리 봐봐. 보통은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주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물건이 하나는 마음에 들고 하나는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자, 마음에 드는 물건을 봤어요. 근데 주머니에요? 지갑에요? 돈이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일단 10만 원 먼저 던지고 집에 가서 다시 통장 가지고 나와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서 계약금 던질 수 있죠. 보통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주죠.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와이프가 통장 관리를 하는데 계약금은 내일 입금하겠습니다. 해 안 해? 하죠. 오늘 계약하고 계약금은 내일 입금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때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은 그 전이나 그 후에 계약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의 착수. 일부가 전부가 필요 없어. 봐봐. 우리가 매수인이 중도금이 4천이에요. 4천만 원인데 1,000만 원만 먼저 중도금으로 지급했다, 이 말이죠. 일부 지급했죠? 그것도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죠. 이행.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이렇게. 3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매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없다. 위약금 줄 것이고, 특약이 없다. 없다. 그러면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줄고 실제 손해만 배상. 여기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한다. 만약에 특약이 있다, 그러면 계약금을 뭐로 추정한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특약이 없는 한 동그라미 없는 한 그다서 있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 이렇게 있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됐죠?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하죠? 매도인은 줄고, 매도인은 채무불이행 점 찍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가능. 이렇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있어도 계약금 안 준다 해서 그러면 계약이 없는 거예요. 계약금을 안 주면 계약이 없죠? 계약금 계약이 없으니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나중에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중도금을 안 주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어도 계약금 자체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92번. 을이 갑소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했다.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다 없다? 없다. 1번 갑이 해약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을이 갑한테 3천만 원을 줬죠. 그러면요 갑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몇 배를 줘야 돼? 배액을 제공 딱 하기만. 2번 만약 을의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어 갑이 계약을 해제하죠? 갑이 계약을 해제하죠? 그러면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갑에게 귀속한다. OX, X죠. 왜요? 지금 봐봐. 문제 봐봐. 문제 줄고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줄고. 줄궜어요? 위약금 첫 번째 줄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줄궜죠? 거기다 써. 계약금이 당연히 상대방에게 귀속 X. 계약금이 당연히 상대방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옆줄 긋고 실제 손해를 청구. 실제 손해.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없으니까 실제 내가 입은 손해 있죠? 그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한다 이란 말이죠. 자, 5번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번 죄송해요. 위에 걸 읽었어요. 3번 을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 줄거예요. 을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이것은 이퀄 이행 단계 X. 이행 단계가 아니죠.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그만 무슨 말이냐? 대출분만 받아놨다 이 말이죠. 알죠? 자기 통장에 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이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계약금의 배액을 제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지 못한다. 틀렸죠. 4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허가가 있든지 허가가 지금 신청이 있기 전이든 관계없이 아무튼 계약금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알겠죠? 5번 을이 중도금을 자기 앞 수표로 교부. 자기 앞 수표? D 수표는 없어. 자기 D. 자기 앞 수표죠? 그럼 여러분 자기 앞 수표는 뭐죠? 현금하고 똑같잖아요. 현금하고. 여러분 수표는 현금하고 똑같죠? 알겠죠? 그래서 자기 앞 수표로 교부했다 이 말은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93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했다. 1번 갑은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이행 단계 전이죠. 이행 단계 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2번 갑의 해제권 행사는 계약금의 배액 상환의 제공과 함께 해야죠. 알겠죠? 갑은요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받았죠. 갑이. 여기는 왜 그러죠?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계약금 1,000만 원 받으면 반드시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그냥 해제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갑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했으나 을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공탁할 필요가 없다.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 행사가 발생한다. 행사가 된다. OX, X 3번이 정답이죠. 4번 배액 상환을 받은 을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봐봐.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별도의 손해가 있어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해. 또 하나 써. 원상회복도 청구 X.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번 을의 규칙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을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줄 것이고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 이렇게 거의 뭐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만 여러분 풀어도 고득점 안 되는 100% 지장이 없어요. 자, 94번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배운 데까지 해서 채권법 있죠? 죄송해요. 3번. 그래서 93번에 3번 채권법 있잖아요. 오늘 배운 데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이요. 화요일 날 오후에 시험을 볼 거예요. 알겠죠? 채권법이요. 네, 오늘 다 하면 한 100문제 좀 넘겠죠? 그래서 문제를요, 문제 지문은 똑같은데 정답이 바뀔 거예요. 채권법이요? 그러겠는데요. 총 지금 문제가 몇 문제 안 돼? 몇 문제요? 비밀인데요. 10문제 정도? 10문제? 얘 지금 하면 한 100문제 정도 되니까요. 100문제 정도. 이러면 왜냐면, 안 되면 답이라도 암기하고 이렇게 문제를 한번 쭉 보면은요, 나중에 문제를 보는 눈이 생겨요. 모든 문제가 똑같다니까요. 하나만 똑바로 해서 똑바로 언용도 100% 이해는 안 돼도 언용도 이해되고 언용도 암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느 문제를 봐도 문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문제 지금 계약금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이 중에서 한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다 똑같은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언제요? 3시부터 3시 15분까지 정도? 그래서 10문제에서 한 두세 문제? 이 정도. 알겠죠? 그러니까요, 일요일 날 잠자지 말고, 설거지하지 말고, 가서 공부만 한다. 자요? 자, 94번. 이제요, 딱 하면요, 지금까지 앉아있는 모습은 다 똑같았는데, 나는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겠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요. 1번.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그러면 뭐다? 이행 단계도 아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2번. 대금 불입 불이행 시, 대금 불입이란 건 뭐죠? 중도금이나 또는 잔금이겠죠? 대금 불입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에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위약금 특약이죠. 위약금 특약. 알겠죠? 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그 계약금은 해약금과, 이러면 해약금 줄거봐. 해약금은 중도금 지급 전 또는 중도금 지급 전은 해약금, 손해배상 예정, 중도금 지급, 중도금 후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금은 중도금 전에는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중도금 후는 뭐로 본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줄고 부당하게 과다. 맨 끝에 직권으로 감액. 여기 봐봐. 아까 우리 손해배상 예정은 위약벌은 과다해도 감액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은 과다하면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 과소 적당해서 증액할 수는 있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4번.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수수는 채무 불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죠? 계약금의 수수는 채무 불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 채무 불행에 의한 해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아까 어디서 봤죠? 89페이지 봐봐. 89페이지 1번하고 같은 말이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89페이지 1번.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았는데 줄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죠? 그럼 어느 누구든 한 사람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때부터는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다. 무슨 단계? 이행 단계.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5번이 정답이죠. 알겠죠? 그래서 94번에 4번은 89번에 1번하고 같은 말인데 좀 달리 쓰는 거죠. 표현이 비슷하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